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혜의 해안절경을 돌아보는 마파짓길을 찾는 방문객의 고충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다로 펼쳐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진입로는 찾기 어렵고 폐기물이 산더미로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엉망입니다. 익산 금마사거리에서 왕국리 유적을 잇는 자전거길이 개통됐습니다. 이제 왕국리 유적에서 미륵사지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구축하게 되면 백제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자전거 탐방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익산과 군산의 공공의료 공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익산의 경우 지난 2019년 16명이었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9명, 군산도 18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3년 전 해안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1.8km의 산책로인 마파짓길을 조성했습니다. 바다로 펼쳐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곳인데요. 하지만 진입로는 찾기 어렵고 폐기물까지 쌓여 있는데도 수년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비흥도 마파짓길 인근. 내비게이션을 따라 거점 주차장까지 왔지만 진입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관광 표지판은 애매한 길 안내뿐이고 진입로는 건물과 나무에 막혀 한참을 헤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들어가는 또 다른 진입로는 공장으로 둘러싸여 마파짓길을 처음 찾은 방문객은 잘못 온 줄 알고 되돌아 나가기 일쑤. 좋은데 저 입구가 없어. 입구가 이거 찾다도 나 여기 사람인데도 입구를 못 찾았어. 뭐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몇 바퀴를 돌다가 들었다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입구를 잘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정표를 좀 더 세워주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 주변에 쓰레기와 이 풀 같은 것도 좀 정리 좀 해주고. 주차장도 저렇게 모래 있어서 저희 집 여기다 주차한 거거든요. 주차장도 아스팔트도 좀 깔아주고. 더욱 황당한 것은 마파짓길 진입로 100여 미터는 자풀로 뒤덮이고 널브러진 공장 자재와 불에 탄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는 겁니다. 마파짓길은 지난 2020년 군산시가 40억 원을 들여 해변을 따라 1.8km의 산책로를 갖춘 이후 이듬해 6만 5천여 명, 지난해에는 5만 3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산처럼 쌓인 폐기물과 복잡한 진입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인 걸 잘못 들었나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수가 조금 더 있어도 좋아요. 그 쓰레기를 시에서 예산이라도 들여가지고 좀 도에서 치우든지 그렇게 좀 하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야, 쓰레기 사고. 폐기물은 땅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산시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 경관과 진입로 개선을 위한 관광 명소화 사업도 1년 넘게 용역 중이고 착공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폐기물 처리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35억 원이 되는 명소화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군산의 관광 명소로 추진한 마파짓길. 산책로에서 바라본 바다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육지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K관광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말도, 명도, 방축도의 세 섬을 연결하는 고군산군도 트레킹 하이란 주제로 K관광섬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산군도 트레킹 하이는 오는 2024년 개통하는 방축도, 광대도, 명도, 보농도, 말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관광섬으로 선정된 곳은 군산을 비롯해 여수 거문도, 옹진군 백령도, 울릉군 울릉도, 신안 흑산도 5곳입니다. 전북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면서 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발굴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집계된 전국 관광 현황을 보면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평균 260분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84분보다 2시간 이상 짧은 겁니다. 이처럼 관광지 체류 시간이 짧다 보니 도내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은 24만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역 문화정책 수립과 예술인의 활동 지원 등을 맡게 될 군산문화재단이 이르면 오는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 등을 구성하고 오는 7월 설립 허가 등기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수립과 연구, 창작 기반 조성, 생활문화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공모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민간 기부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확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7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반기까지 2,660명을 추가로 배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금마 사거리에서 왕궁리 유적을 잇는 자전거길이 개통됐습니다. 탐방객이 자전거나 도보로 왕궁리 유적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토 722호선을 이용해 미륵사지 유적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익산은 백제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자전거 탐방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 사거리부터 천마동 마을을 거쳐 왕궁리 유적으로 이어지는 1.14km 구간. 차도 옆으로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사업비 8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21년 12월부터 착공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백제왕궁 자전거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심에 있는 자전거길보다 넓은 폭 3m. 자전거와 도보 겸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인 그 금마 지역하고 왕궁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이용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걸어서든 아니면 자전거로 그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현재 익산시는 세계 유산길 조성에 나선 상황. 세계 유산길은 익산의 백제 유적을 자전거나 도보로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가 탐방객 거점 시설로 활용됩니다. 센터를 찾은 탐방객은 필요한 관광 정보와 이동 교통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는 금마 사거리에서 미륵사지 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길 연장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국도 722호선 확장. 익산시의 건의를 받은 전라북도는 자전거길을 포함한 국도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이 되게 되면 그 금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그 왕궁리 유적지 그리고 미륵사지를 연결하는 그런 탐방로 자전거길이 연결되겠습니다.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가 들어서는 금마 사거리부터 왕궁리 유적까지 개통된 자전거길. 앞으로 미륵사지 유적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 구축에 속도를 내야만 익산은 백제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자전거 탐방 관광 시대를 열 수 있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정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올해까지 11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역대 최다인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일주일간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하며 다음 달 24일부터 4일간은 별, 나도 빛난다란 주제로 익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시민과 공무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소통창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소통창구는 11개로 홍보 부족과 관리 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하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설한 익명 제보 시스템은 공무원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제보는 25건에 그쳤습니다. 정책 제안방은 4년 동안 11건에 그치고 시정운영 제안방은 같은 기간 10건이 올라왔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월 평균 60건가량의 게시물이 올라오지만 시장과의 톡앤톡과 기능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창업가 3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한 사업자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5월 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특화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받고 인프라 구축,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지역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결합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공 취업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가 18일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8개 회사가 29명의 채용을 추진했습니다. 참가 기업은 하림산업, 더원푸드, 이은, 싱그린 FS, GNG 엔터프라이즈, 부성테크, 사회복지기관인 사랑원 등입니다. 박람회에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과 사회복지 구직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선박 용접과 도장 분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박 용접 과정은 다음 달 12일까지, 선박 도장 과정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12명씩 모두 24명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80% 이상 출석하면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합니다. 훈련 과정을 마치면 기업 취업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도내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의과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올해 의과 공보의는 155명으로 지난해 2021년보다 55명 줄었는데요. 익산 군산 역시 5년 동안 꾸준히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 방문객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익산 하면읍 보건지소. 하루 평균 30명에서 40명의 환자가 이곳을 찾지만 공중보건의사는 2명뿐입니다. 진료과는 의과와 한방과. 의과는 수요일 순회 진료로 대체하고 있어 사실상 정기 운영되는 분야는 한방과뿐입니다.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그냥 간 적도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많이 있어서 농촌이나 그런 노인분들 특히 더 많이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325명으로 지난 2021년보다 48명 줄었습니다. 특히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과의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2021년 210명이었지만 2022년 194명, 2023년 155명으로 줄었습니다. 익산에서도 지난 2019년 16명이었던 공보의가 해마다 감소해 올해 9명이 됐습니다. 군산 역시 2019년 18명이었던 공보의가 올해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7일 군산 12명, 익산 7명을 새로 배치해 이 같은 공보의 숫자가 된 것입니다. 군산의 경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인원인 18명보다 5명 적은 수치입니다. 원인은 긴 복무기간 등 처우 때문입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보다 18개월 깁니다. 또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는 순회 진료 등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취약 지역에다가 우선 배치를 하고 좀 부족하지만 병원이 있는 데는 순회 진료를 해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건강증진형 보건시설을 동서남북 축을 구축해서. 하지만 원인이 공보의 처우에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역 공보의 감소로 의료 공백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군산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11분쯤 군산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 있던 불에 탄 승용차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골프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할 당시 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과 타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불거진 군산 농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흘 일정으로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되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살피고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군산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지 설문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앞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선 15건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 사건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정보가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되면 증거인멸 등 수사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고 A 경감이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계인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73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명으로 어제보다 314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25명, 군산 47명, 익산 50명 등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지역 농협과 공동으로 올해 농약 안전 보관함 4,000개 등을 3년간 10,000개 보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약 안전 보관함은 개당 20만 원으로 익산시 50%, 농협 40%, 조합원 10%를 부담합니다. 농약 안전 보관함은 농약을 색깔별로 보관하고 잠금 장치와 열쇠가 있어 농약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교장이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도내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입학전형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라고 전형위원인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 공개돼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도는 18일 전남도와 광주시 편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 중 전라도 천년사 이북을 2주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의 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사설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추진한 역사기록 프로젝트로 2만 쪽에 달하는 역사서를 발간했지만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전북 미래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학교 12개교를 선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8일 별관 창조날의 회의실에서 초등 8개교, 중등 2개교, 고등 2개교 등 모두 12개교 전북 미래학교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전주 3곳, 정읍 3곳,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 등으로 학교당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 미래학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민주적 자치 공동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을 키우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학교로 현재 도내 102개 교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소정입니다. 군산 옥구읍과 김천시 아포읍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교차 동참했습니다. 옥구읍 직원 13명이 140만 원을, 아포읍 직원 19명이 150만 원을 각각 기부했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 1998년부터 25년간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천 옥구읍장은 두 도시가 상생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임대료도 감면합니다. 군산시는 농번기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고 오는 5월 27일까지 임대사업소 3곳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기계를 빌려줍니다. 임대료도 6월 30일까지는 50% 감면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73종, 72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장비 143대는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소가 합법적인 숙박업소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을 통해 국내 농어촌 민박 4만 2천여 개 사업장의 소재지와 영업 상태, 소방시설 등 28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익산과 군산에 합법적 숙박업소로 등록된 곳은 익산 3곳, 군산 8곳 등 모두 11곳입니다. 이전에는 이용자가 온라인 예약을 할 때 농어촌 민박 신고 여부나 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신동에 바자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바자울은 바자로 만든 울타리란 뜻으로 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해피데이 클래스를 오는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산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해피데이 클래스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